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같았으면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올렸어야 되는 2019년 어워드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뒷북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19년 어워드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 사용했던 저의 베스트 제품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번 제품들은 아마 제 영상에 고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진짜 주구장창 썼던 제품들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되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제품들을 보여드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2019년도에 새로 출시된 그런 제품들일 것 같아요. 유나야 미안해. 나 지금 저기 똘똘이가 똥을 싸가지고 치우고 올게. 우선 기초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초 제품은 첫 번째는 요거 닥터자르트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에센스. 네, 이거입니다.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써서 밑에 요만큼 남아있어요. 찰랑찰랑거리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인스타에서도 되게 여러 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어쨌든 진짜 작년 한 해 동안 한 3통 썼나? 진짜 탈탈탈탈 털어서 너무너무 잘 쓴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지성 피부다 보니까 진짜 너무 눅진한 그런 고보습? 이런 제품들은 데일리하게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속건조가 되게 심한데 이 제품은 진짜 속건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산뜻해요. 근데 산뜻한 게 그냥 발랐다가 확 날아가서 엄청 그 보습력 없고 수분감 빨리 날아가는 그런 거를 좋게 표현해서 산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피부 속 깊숙이 수분감을 팍 채워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워터 타입의 에센스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좀 뭐랄까 쌀뜨물 이렇게 하는 듯한 보습력? 그런 느낌 아시죠? 완전 물보다는 쌀뜨물 같은 느낌의 보습력이 좀 있는 그런 타입의 스킨들이 많은데 얘는 걔네랑은 또 조금 다른 사용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워터리 에센스 중에서도 좀 텍스처가 독보적인 약간 다릅니다.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면 제 남자친구도 제가 집에서 화장품 필요한 거 가져가려고 하면은 항상 이 제품을 제일 먼저 챙기더라고요. 다음은 아무래도 이런 지난 1년 동안 잘 썼던 제품들 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비교적 최근에 썼던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들은 진짜 작년 초부터 열심히 쓰던 제품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져왔는데 얘는 가장 최근부터 쓰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라네즈 크림 스킨 미스트. 요거는 제가 라네즈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사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막 많이 사용을 해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뭔가 협찬 영상이면은 아무리 좋아도 좀 텐션을 낮추고 좀 기계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좀 광고니까 좋다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오버 안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얘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정말 감히 인생 미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미스트는 그냥 별로 그렇게 큰 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미스트는 다 미스트지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 좋아요. 얘가 피부 속보습을 잡아주면서 수분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겉에 수분 코팅을 해주는 그래서 피부를 되게 맨들맨들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미스트가 보습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미스트 너무 자주 뿌리면 되려 뭐 수분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런 팩트 확인 안 된 그런 루머도 돌잖아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얘는 제가 세수를 하고 기초가 바르기 귀찮을 때 그냥 화장실에서 얘만 2번 정도 칙칙칙 뿌려준 후에 나오면 기초를 하는 걸 까먹을 정도? 그냥 얘만 뿌린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아니면 자고 일어나도 건조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쓸 때마다 와 이게 진짜 좋다 진짜 좋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비교적 가장 사용 기간이 짧고 최근에 쓴 제품입니다. 기초는 얘네 둘이 끝이에요. 진짜 수없이 많은 기초를 작년에 썼지만 아무래도 1년 동안 제일 잘 쓴 어워드를 꼽는 거니만큼 가장 좋았던 제품 2개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은 베이스 제품. 쿠션은 요거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쿠션 아이보리 컬러. 네, 이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커버하는 영상 있잖아요. 역대급 커버 영상.
거기서 사용을 했던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작년은 1년 내내 이거 피부 흉터 치료, 새살침 치료를 받느라고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항상 이렇게 시술 자국이 빨갛게 일어난 상태로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베이스보다는 좀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커버력이 높은 쿠션들은 굉장히 텁텁해 보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만 지나면 모공에 동글동글 껴요. 그래서 저는 쿠션을 고를 때 그 점을 가장 신경을 써서 고르는데 얘는 커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그냥 보통 높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제가 써본 쿠션 중에 가장 상위권의 커버력을 가진 제품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두꺼워 보이거나 아니면 텁텁해 보이거나 아니면 막 진짜 피부 숨 못 쉴 것 같이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덜하고 물론 아예 없진 않습니다. 워낙 좀 커버력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동글동글 끼거나 아니면 무너짐 더럽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애용했던 제품이고 요즘도 잘 씁니다. 뭐 굳이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컬러가 조금 노래했어요. 저는 원래도 옐로우 베이스를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저한테도 좀 많이 노란 느낌? 아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안 했네. 이게 또 이 퍼프가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좋아요. 그래서 피부에 딱딱 바를 때 다른 쿠션들도 되게 쫀쫀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찹찹찹찹 발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좀 더 심해요. 그래서 피부에 되게 쫀득하게 붙는 그런 느낌. 물론 어쨌든 커버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막 자연스럽고 되게 귀티나는 피부 표현 이건 아니긴 한데요. 저같이 피부 커버할 게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다음도 파운데이션 베이스루죠.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네, 말 안 해도 제 영상이 진짜 많이 나왔죠. 너무너무 잘 썼어요. 저는 17N1 네, 이 컬러를 사용을 했고 보통 21호 피부분들 그리고 피부가 조금 밝으신 분들은 이 17호부터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N21C 뭐 이렇게 다 써봤는데 그 컬러들은 너무 주황주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7N1 이 컬러가 보통 이제 화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컬러가 아닐까 싶고요. 얘는 영상에서 너무 자주 보여드렸고 그때마다 자주 설명을 해드려서 더 설명할 게 있나 싶은데 커버력은 이 에스쁘아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파운데이션 치고는 꽤 높은 커버력을 갖고 있고요. 이 헤라에서 블랙 라인이 좀 커버력 높은 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어디 들고 다니기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얘도 역시나 무너짐이나 다크닝 이런 게 없이 피부를 되게 매끈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는 피부에 가릴 게 정말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더 추천하지만 그 막 뭐 가릴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정말 도자기 같은 피부도 아니어서 가릴 게 있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텁텁하고 두꺼운 느낌이 더 덜하기 때문에 피부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그리고 보통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좀 이것저것 바꿔서 바르거든요. 내가 오늘 너무 건조해 보이는 날에는 좀 수분감 있는 파운데이션을 쓴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릴 게 많다 이런 커버력 있는 걸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을 결정을 하는데 얘는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믿고 쓸 수 있는 언제나 실패 없이 어느 정도 이상의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좋아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 진짜 좋은 제품들이라 그 다음은 얘도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어워드니만큼 지겨운 제품들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네, 가져왔습니다. 웨어카인드 쉐딩입니다. 얘는 설명할 필요 없이 내가 예전에 설명했던 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네. 컬러가 정말 너무 잘 뽑혔어요. 딱 그 마일드한 브라운 컬러랑 살짝 잿빛 도는 그런 브라운 이렇게 컬러가 나뉜 쉐딩들은 보면 보통 제일 진한 컬러에 붉은기가 엄청 좋아요. 근데 얘는 딱 적당한 그런 붉은기? 컬러 하나하나가 너무 면적이 깊지 않고 넓어가지고 블렌딩하기도 용이하고 발색도 정말 적당하고 제 기준 진짜 완벽한 쉐딩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다음은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는 제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팔레트예요. 누드 온 누드 아이 팔레트 로지 누드 에디션. 컬러는 이렇고요. 막 되게 상큼하고 이런 과즙상 메이크업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구성이 잘 나온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어요. 컬러감이 굉장히 채도 낮은 뮤트한 컬러들로 이루어져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팔레트긴 한데요. 저는 평소에 펄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막 블링블링하고 채도 높은 쨍한 그런 아이 메이크업도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음영감만 주는 메이크업을 더 많이 하고 다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독으로 하나씩 그냥 쓱쓱 발라주고 나가기에도 좋고 그리고 중간 컬러랑 포인트 컬러랑 펄감까지 다 완벽하게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제일 많이 썼던 제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섀도우를 바비 브라운이 되게 잘 뽑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팔레트는 바비 브라운이 되게 베이직한 컬러들 위주로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유난히 좀 심했던 것 같은데 팔레트들이 나오는 것마다 되게 굵은 펄들, 화려한 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같이 애교살에 쓸만한 쉬머한 섀도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좀
쓸만한 팔레트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 컬러가 애교살에 아주 퍼펙트하게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여행 갈 때도 딱 이거 하나만 들고 가서 쓰기도 좋았고, 이건 좀 개인적인 선호도가 들어간 팔레트입니다. 다음 제품은 이거 맥이랑 포니 콜라보의 하이라이터고 스카이 더 리밋. 맞죠? 요건데요. 일단 너무 예뻐요. 어머, 보시면 생긴 것부터가 너무 예쁩니다. 가운데에 이글이글한 태양이 이렇게 양각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품 보는데 도대체 외관이 무슨 상관이냐, 화장만 잘하면 되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화장품은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뻐서 좋아하거든요. 얘는 봤을 때 일단 너무 예뻐요.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굉장히 예쁘죠. 예뻐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펄감이 진짜 오묘하게 예쁩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여드린 하이라이터가 아마 바닐라 쿼츠일 거예요. 베카의 바닐라 쿼츠 그 하이라이터인데, 얘가 바닐라 쿼츠랑 굉장히 비슷하게 뽑혔어요. 근데 좀 더 제 피부톤에 딱 붙는 그런 컬러? 둘 다 굉장히 화려한 느낌의 하이라이터고, 이제 기본 베이스 컬러는 아이보리 색상인데 빛을 받으면 오묘하게 푸른빛도 촥 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바닐라 쿼츠랑 얘랑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바닐라 쿼츠는 좀 더 오묘하게 핑크빛이 많이 돌고 얘는 좀 더 옐로우빛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 피부에 얘가 좀 더 딱 붙는? 그래서 저는 저의 최애 하이라이터가 얘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화려하기도 하고 많이 티도 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도 있는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하이라이터는 여기 콧대? 요런 데에만 거의 발라주기 때문에 조금 티가 나도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좀 더 티나는 하이라이터를 선호하는? 그리고 애교살에 발라주기에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 지금 앞머리 너무 조개한테 물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거지존에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시 자를까? 혹시 거슬리더라도 그냥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제 다음은,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어워드했을 때도 립 제품은 안 넣었었어요. 왜냐면 립은 다 너무 좋거든요. 요새는 립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냥 취향의 차이일 뿐 퀄리티는 다 너무 수준이 높게 나와가지고 요새 제품 써보면서 이렇게 구리단 말이야 한 립 제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워드에서 뺄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작년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잘 쓰고 있는 립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개해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한결같은 취향이라 컬러들 보이세요? 제가 이런 약간 흰기 들어간 그런 좀 마일드한 느낌의 컬러들을 못 읽거든요. 다 이런 걸 좋아해서 너무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거. 이 제품이 이렇게 보면은 쓰다 보면 이렇게 뒤에가 뻥 뚫려요. 보이세요? 뒤에 뽕 뚫린 거? 얘네가 여기를 그냥 스티커 하나로만 막아놔가지고 스티커가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단점이네요. 어쨌든 이거 아마 뭐 벨벳 립, 스틱 립 어쩌고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스타일란다가 정말 컬러를 잘 뽑는 것 같아요. 쇼핑몰에서 시작한 코스메틱 브랜드인데 이 정도로까지 확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로레알 그룹이잖아요.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컬러감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컬러를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작년에 진짜 많이 있었던 제품이고, 한번 발라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립은 이 라인들을 전체적으로 다 잘 쓰긴 했는데 특히 이 피치 플레어, 코튼업 이 두 가지 컬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예쁘죠? 흰기가 들어간 코랄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컬러 중 하나기도 하고, 이렇게 피치 플레어를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튼업 컬러를 위에 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입술 가운데에만 살짝 좀 더 컬러감을 주는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바르고 다녔어요. 약간 발릴 때 굉장히 포슬포슬하면서도 버터리하게 이렇게 싹 발려서 발리는 사용감도 좋고, 저는 입술이 좀 옹졸하기 때문에 오버립으로 바르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오버립으로 발랐을 때 입술 라인에 벗어나면 원래 다른 립들은 잘 안 발려요. 근데 얘는 입술 라인을 벗어나서 오버립을 해도 선명하게 발색이 되고, 그리고 경계선을 손으로 이렇게 사삭사삭 풀어주면 블러 처리한 듯이 싹 예쁘게 되는 립입니다. 또 발라봐도 또 예쁘네요. 다음은 요거. 이거는 작년부터 썼는지 재작년부터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립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여드릴게요. 아르마니 립 마그넷 504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립이고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예쁘고, 그리고 뭐 베이스로 깔아주기에도 예쁘고, 그리고 뭐 일단 제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색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했겠죠?
너무 입술만 동동 튀는 컬러도 아니고 좀 어느 메이크업에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게 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팁이 좀 다리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입에 딱 잘 이렇게 발리더라고요. 발라볼게요. 얘는 립라커? 립라커라고 하죠. 틴트도 아니고 매트 립도 아니고. 근데 립라커 치고는 되게 가볍게 발려요. 저 입술 위에서 되게 가볍지만 뽀송하게? 그러니까 세미 매트?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바르고 난 후에 완전히 막 매트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윤기는 살아있으면서 보송한 느낌? 그런 마무리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오버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 입술을 벗어나서도 잘 발리고 유지력이 좋은 제품들을 선호를 하는데 얘도 가벼운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버립을 했을 때 어색하지 않게 쫙 발색이 잘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컬러가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지 않나요? 저는 원래 핑크 컬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좀 톤 다운되면서도 살짝 코랄 느낌도 있는 그런 핑크여가지고 너무 동동 뜨지 않고 예쁜 것 같아요. 뭐랄까 너무 같은 제품을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처음에 느꼈던 그 기분을 생생하게 전달을 하기가 힘드네요. 다음은 요거 삐아 블러 틴트 1호 서정시. 이거 텍스처가 정말 예뻐요. 텍스처 자체가 되게 몽실몽실 포근포근하고 좀 구름 같은? 그리고 블러 틴트라는 이름답게 진짜 블러링한 느낌으로 예쁘게 발리는 그런 제품인데요. 발색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어머,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입술에 지금 살짝 발랐는데도 이렇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네? 진짜 입술에 스미듯이 이렇게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전 그라데이션을 해서 바를 입술이 없으므로 풀립으로 바를게요. 텍스처 너무 예뻐. 이렇게 음빠음빠 할 때도 엄청 부드러워요. 보들보들보들. 이거 처음 나왔을 때가 한창 이제 제가 매트립, 뭐 블러립, 보송한 립들 이런 거에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아 진짜 립들 진짜 다 똑같이 나온다. 그냥 자가복제해가지고 쫙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는데 얘는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발라봤는데도 얘는 좀 다르다 할 정도로 독보적으로 텍스처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입술에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스미듯이 툭 발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 그래서 저 이거 주변에도 몇 개 사가지고 선물해주고 이랬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제 피부톤에 맞는 컬러가 요 서정시밖에 없어요. 다른 컬러들이 대부분 되게 좀 쨍하고 빨갛고 아무튼 좀 진한 컬러들 위주로 뽑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진한 거를 평소에 잘 바르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연한 컬러인 요 서정시 이 컬러만 주구장창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삐아 관계자분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요 텍스처로 조금 흰기 들어간 마일드한 컬러들로 좀 쫙 뽑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얘!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16호 크림 애프리콧 코랄. 코튼처럼 부드럽게, 코튼처럼 가볍게, 촉촉하지만 보송한 반전 틴트. 딱 이거예요. 촉촉하지만 보송한 반전 틴트. 이게 딱 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색깔은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죠. 오렌지 코랄 컬러고요. 살짝 형광기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저는 얘 처음에 써봤을 때 얘 립글로즈인 줄 알았어요. 뭐 글로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촉촉한 틴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가볍고 촉촉하게 발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바르고 나니까 보송한 립이더라고요. 입술 위에 약간의 무게감은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바를 때는 굉장히 가볍게 발리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요. 보통 얘 같은 컬러도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비해서는 쨍한 컬러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흰기가 섞여있는 마일드한 느낌의 컬러예요. 보통 쨍한 컬러들은 지속력이 좋은 애들도 많고 착색도 잘 되는 애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컬러감인 애들은 지속력이 높거나 아니면 착색이 잘 되거나 이런 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얘를 와 이렇게 여리여리한 컬러가 이렇게 지속력이 오래가나? 하고 놀랐을 정도로 되게 지속력이 오래가서 좋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막 반전 틴트 이래서 뭐 바를 땐 촉촉하다가 뭐 바르고 나면은 매트해져요 이런 애들은 정말 바를 때 잠깐 가볍게 발리다가 확 날아가면서 픽스되는 뭐 휘발되는 느낌으로 막 쪼글쪼글해질 정도로 매트해지는 그런 애들이 많은데 얘는 발랐을 때 그 촉촉한 느낌이 진짜 오래가요. 그래서 처음에 얘 바르고 거울 안 봤을 때는 난 계속 촉촉한 립글로스 타입의 립라커를 바르고 있는 줄 알았다가 한참 뒤에 보니까 매트 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촉촉한 느낌이 되게 오래가면서도 여리여리한 컬러인데도 지속력이 높다는 거. 그래서 진짜 놀랬던 제품이에요. 이 컬러로 입덕을 해가지고 다른 컬러들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가장 좋아했던 베스트 제품들, 깡추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 일찍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깡추템 붙은 영상들은 다들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다던가 아니면 뭐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꼭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